Hello. 아, 여기에는 지금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 미국인이 이게 청사하기 때문에 동시통역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동시통역사한테 한국말로 쉽게 좀 제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 이렇게 미안합니다. 좀 기본적인 개념 왜 우리가 블록체인이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활기를 띠고 붐을 일으키나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거는 4차 산업에 대한 인류 문명. 왜 우리가 인류 문명이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발전해 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이 시점에서 왜 4차 산업이 활기를 띠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핀테크에 대한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주로 마케팅 또는 트렌드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 넥스트. 여기 보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2001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자기가 애플 주식을 다 베팅할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 스티브 잡스가 2000년 전의 사람 소크라테스를 콜업했냐, 왜 불렀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오래된 메시지가 아니라 최근의 메시지예요. 2001년도에. 그걸 이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우리가 현대인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같이 현대인입니다. 현대인의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대 정신이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대 철학.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라는 문명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다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비록 오늘 주제는 핀테크 블록체인이지만 왜 지금 와서 핀테크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만 핀테크 블록체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토픽을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저기 일본에 저기 동그란 일본이죠. 저게 이제 분석 철학이에요. 분석 철학. 이 문기는 여러분들도 다 늘 검색하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검색한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분석 철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현대 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저런 의미, 저 분석 철학이라는 의미, 저런 거를 생각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쓰면은 이거를 잘 쓰면은 그것도 철학자예요. 이걸 잘 쓰면 그것도 철학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현대에서는 저런 분석 철학이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페이지.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거를 우리가 요새 누구나 다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저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저런 인공지능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이제 태동한 거죠.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문명을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길게 보면은 그게 언제까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제 관점은 저게 100년을 갈지 또 200년을 갈지 300년을 갈지 그만큼 다시 얘기해서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지혜가 그게 현대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만큼 우리는 좀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단하고 편하고 우리가 모든 사회의 어떤 활동 자체가 블록체인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거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와글와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많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주 오래됐어요. 저게 한 이론이라는 게 저기 있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이 16세기 초에 이론을 그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당시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게 인공지능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건 아주 그냥 도도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관점을 바라다 보면은 반드시 필연적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그럼 반드시 있어요. 그게 갑자기 결과만 보고 저렇다. 결과만 보고 왜 이렇게 됐지? 또는
뭐 그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그 과거를 보고 현재의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거에는 그 블록체인처럼 어떤 인과관계가 이렇게 릴레이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 이제 그 저게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기 보면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경험론적 귀납법, 경험론적 귀납법. 그 다음에 그 경험론적 귀납법이라는 걸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저기 있는 것처럼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 300년 전 사람들이에요. 한 200년 전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버트란트 러셀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베이컨이라는 경험론적 기납법을 그것을 그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 그다음에 저거를 계승 발전한 사람이 조지 무어, 그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은 그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저분은 평생 동안 결혼을 3번 했어요. 마지막 결혼한 때가 1982년도. 그때 이제 마지막 결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저런 이론을 또 계승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튜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그 두 분이 이제 저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가 현대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보잖아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처음 다 컴퓨터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분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특이하죠. 그게 그마침 우리가 유럽에서는 영국이라는 데가 우리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문의 부흥, 그거를 이제 일으켰잖아요. 이제 거기에 터전이 영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라는 데는 상당히 어떤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영국 분들한테는 그게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 문화가 스며든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문화에서 사는 국민들이 여기서 꼭 표현을 하면은 이제 영국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훌륭한 문화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분석 철학이라는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지금 컴퓨터예요. 컴퓨터.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대 철학에서 이제 분석 철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석 철학이라는 거가 핵심이 인공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인공 언어라는 말은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인공 언어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 왜냐하면 컴퓨터 언어, 인공 언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 언어라고 하면은 컴퓨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 컴퓨터 언어는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아야 되죠.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컴퓨터가 안 돌아가. 그리고 또 에러가 나고. 그래서 항상 그 논리적 흐름이 맞아야 돼요. 그게 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연 하느님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다른 말로 창조주 이분이 현대에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내려줬어. 너희들 현대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어.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 말로 표현하면 우리 현대인은 딱 두 가지예요. 사고하는 방법이 하나는 논리적 사고, 또 하나는 경험론적 사고, 경험론적. 이 경험론적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많은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그 유사성.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으면은 과거에 1500년 전, 2000년 전, 그 전에는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시행착오 하다가 안 되면은 또 길을 바꿔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길이라는 건 방법이에요. 방법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경험론적 사고라는 거는 먼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사성 여러분들이나 나나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결정을 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몸속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걸 굳이 그렇게 찾으려고 옛날 사람들 조상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논리적으로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뇌라는 게 그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무슨 일을 하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스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머리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왼쪽 뇌가 발달돼 있어요. 뇌공학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예술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인으로서는 반드시 그 왼쪽 뇌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왼쪽 뇌라는 거는 이제 저런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저게 처음 보는 분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저거를 몸에 스스로 익히고 있어요. 몸에 이게 내재돼 있어요. 잠재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걸 왜 나 저런 거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내재적으로 몸에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 발달된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자기의 성격이 오른쪽에 가깝냐 왼쪽에 가깝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른쪽 저쪽 파란 글씨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과학이 뭐야? 사회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를 가죠. 경영학과.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 그런 쪽의 그 DNA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쪽 파란 글씨 오른쪽 뇌가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이제 각자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 몇 장을 이렇게 넘겼지만 전부 다 흐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다음 쭉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요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현대인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어린 학생이라든가 집에 아들이라든가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다든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학교에서 저런 말 배웠냐?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죠. 저거는 이제 창의적 사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창의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제 사고라 그러는데 저거와 이제 비슷한 말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비판적 사고. 근데 비판적 사고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자기가 한번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생각을 갖는 그런 생각이 있냐 없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나 없나, 그래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 내린 거를 비판해보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또 비판해보고, 그런 거를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험론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과학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판적 사고를 잘 하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판적 사고를 꼭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한 거를 틀리지 않았나, 그게 혹시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문명이 이제 발전될수록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요한 부품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처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자꾸 편한 쪽으로, 그리고 간편을 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정보 그거도 확실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문화인데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컴퓨터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를 꼭 흐트림이 없이 누가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훔쳐가도 안 되고 내 개인의 정보를 남들이 훔쳐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거를 맨 밑에 빨간 걸로 쓴 그 저분들이 이제 그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에 저런 거를 이제 그런 그 부품들 속에서 컴퓨터를 하나의 부품이라고 봤을 경우에 컴퓨터도 하나의 부품이죠. 부품. 우리가 자연 질서 속에는 모든 게 다 부품이죠. 부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도 하나의 다 부품이에요. 부품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똑같아요. 블록체인이랑. 근데 그 밑에서 두 번째 빨갛게 쓴 저분들의 사고는 이제는 끝났어요. 저분들의 사고는 끝났어. 저분들의 사고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우리가 우리 슬라이드에서 뇌를 봤죠. 뇌를 봤는데 좌측에 있는 뇌의 그 구성, 생각하는 사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현대인은 그거는 맨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부품이고 저 바로 위에 있는 부품들은 오른쪽 파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파란 글씨 쓰여 있는 거 4개. 그거는 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창작물 또는 부품인데 그거는 끝났어요. 그거는 끝났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이라는 건 참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전쟁을 통해서 자꾸 문명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돼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많은 그 무기들, 아주 무서운 무기들 또는 뭐 각종 무기들이 많이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그런 무기를 만드는 사고 가지고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더 이상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끝이야. 그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 원자폭탄을 만든다. 무슨 뭘 만든다. 그거는 아주 단순해요. 그 생각 자체가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뭘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이론적 생각도 아주 단순해요. 그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러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비판적 생각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핀테크다. 그거는 하나의 금융 거기서만 필요한 거지. 핀테크라는 건 딴 쪽에서는 또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응용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대인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그다음에 생활 구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제 그걸 끝으로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건 끝이야. 그런 생각 가지고는 현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음 페이지. 그게 왜 어렵는가 하면은 우리가 서양 문화, 서양 문명은
과학 쪽이에요. 과학,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과학 또는 기술, 과학 또는 기술이에요. 서양 문명은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동양 사람들이야. 동양인들은 인간 중심, 인간을 존경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아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동양 문화예요. 그렇지만 서양 문화는 과학과 공학 이걸로만 돼 있어요. 서양 문화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그런 과학과 공학만 위주로 한 문명도 안 돼요. 그렇다고 동양적인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가치를 숭배하고 존중하고 그게 결합이 돼야 돼. 결합이 돼야 돼. 그게 제가 조금 아까 2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그게 과학과 기술과 그다음에 동양적 사고, 인간 중심, 인간을 편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 그게 결합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하나의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패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서양적 사고 방식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컨셉, 사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서양식 사고방식과 동양식 사고방식이 융합이 돼야 돼요. 한데 어울려져야 된다. 블록체인 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핵심은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결론만 내린 거예요. 서양식은 과학 문명이다. 그러나 동양식은 사람 문명이다. 사람 위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양식인데 굉장히 이제 이거를 이게 좀 너무 기술적인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핀테크는 어딨냐? 핀테크는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품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자동차 부품, 그것도 부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정신, 그것도 부품이야. 그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방식, 그것도 부품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는 절대 손실되거나 남이 훔쳐가면 안 돼요. 그리고 보안도 꼭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다, 핀테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위조나 변조, 또 남이 훔쳐가면 또 절대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핵심이에요. 핵심 생각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은 밑에서 이제 뭘 개발하고 부품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부품들을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결과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론적으로 생각해도 저 기술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좀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과학 문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는 불과 120, 30년뿐이 안 돼요. 120, 30년. 우리가 한 평생을 여러분이나 나라 잘하면 100년은 살아요. 100년은 살아.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100년은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이런 문명이 120, 30년뿐이 안 돼요. 석유가 땅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페니실린 약 있죠? 어디가 아프면은 수술하고 그러면 꼭 주사를 맞죠? 이 페니실린의 그 발명. 그다음에 이제 저 끝에 가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그 생활 속에서 하는 스마트폰, 스마트 뭐 패드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현대인으로서 이런 문명 속에서 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류한테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가 편한가는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어떤 우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주었든 창조주가 주었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주었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주었든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주었어요. 두 가지.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첫 번째, 각각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 마음, 그거는 각자가 다 틀려요. 우리가 지구촌에 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는 있지만